종아리를 그렇다면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종아리 건강법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장수의 열쇠 종아리 건강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요. 갈수록 가늘어지는 종아리 더 단단하게 파워 근력 운동 해주면 좋다고요. 김동환 교수님. 예, 그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연구에 보면은 근육량을 그냥 무조건 늘리는 것보단 지금 있는 근육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으로 신경 자극 운동 뭐 이런 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뭐 노인분들한테 이제 낙상을 위험을 예방을 좀 해주고 혈관 질환도 뭐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동 방법은 근육을 수축 이완을 반복을 해주는 건데요. 네네.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해서 근파워 운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시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관절염이 같은 그런 그 근골격 질환들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속도를 빨리 하다 보면 2차적인 부상이 생기고 다른 게 외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근골격 그 상태를 정확히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안전한 범위 안에서 운동하시는 거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 고민은 저도 자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바로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날 때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종아리 뒷근육 강화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요. 저는 코에다 침을 바르는데 그거 고양이를 갖다 놓는 게 아니었네요. 아니네요, 일단 쥐가 나는 이유 궁금해요. 쥐가 나는 이유는 다리가 피가 이제 모이게 되면 거기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염증 물질들이 가렵게 하고 쥐가 나게 하고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심혈 종아리가 커지면 심혈관이 예방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한번 첨부해 드리면 네. 종아리 근육이 많을수록 그 혈류에 있는 저항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지방이 많을수록 혈액에 있는 저항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많아질수록 혈압이 떨어지고 지방이 많아질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혈관과 그 종아리 근육과의 관계를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부으면 거기 염증 물질 때문에 그 종아리 운동을 하면 이제 부기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으면서 증상도 좋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근력 강화 운동을 했는데도 별 효과를 못 본다는 분들이 있죠. 바로 어떤 분들이냐면 운동해도 근육이 안 생긴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백질은 물론 탄수화물도 섭취하라. 탄수화물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탄수화물 좀 줄여가지고 살을 좀 뺐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노인분들이 오시면 제가 외래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통증 관리나 이런 거에 꼭 필요한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관리가 되면 좋다고 그러는데 잘 배설하고. 먹는 것 중에 얘기하는 건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하시라. 단백질. 그래서 그 고기를 꼭 드시는 게 좋은데 약처럼 챙겨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흡수가 되는 게 또 연령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젊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그만큼 근육 향상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니까 그 시간을 지켜라 하고 얘기는 돼 있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좀 다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을 충분히 골고루 드시는 게 좋다라고 그렇구나.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한 끼만 고기를 막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 끼 골고루 나눠서 좀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제형이 또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보통 이제 몸무게가 한 65kg 정도 되시는 분들은 65g이나 78g 정도 섭취를 하루에 이제 하시는 게 단백질. 좋으니까 단백질 그렇게 섭취를 하시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원을 쓰게 되는데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이 이제 에너지원을 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 먹게 되면 다른 영양소들이 그걸 대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백질 섭취하는 게 또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탄수화물도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이런 고민 많으세요. 종아리가 자주 부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종아리를 주물러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교수님. 그렇죠.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마사지를 하면 붓는 게 좀 줄어듭니다. 네. 근데 마사지도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는데요. 이 혈관이 움직이는 게 한쪽 방향이니까 다리를 항상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시간이 많다면 중력 때문에 다리가 자꾸 붓는 거기 때문에 예. 심장 쪽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좋고
목욕을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이제 방송할 때 구두를 신고 있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붓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면 도움이 되는 종아리 마사지 방법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종아리 마사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테니스 공을 이용한 방법. 우선 바닥에 무릎을 대고 무릎 안쪽에 공을 끼웁니다. 그대로 무릎을 굽힌 뒤 다시 몸을 일으키면 되는데요. 이 자세를 계속 반복하며 뭉친 종아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앉아서 무릎 안쪽에 공을 끼우는 방법도 있는데요. 공이 빠지지 않도록 손으로 발목 쪽을 꽉 잡아 뭉친 종아리를 마사지합니다. 다음은 페트병이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마사지 방법. 먼저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텀블러의 한쪽 다리를 올려 움직여주는데요. 텀블러를 이용해서 뭉친 종아리를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종아리 뭉친 곳을 풉니다. 다음은 수건을 이용한 마사지.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들고 발에 수건을 걸치는데요. 그 상태로 발목은 몸쪽으로 당기고 다리는 위로 쭉 폈다가 접기를 반복하며 종아리를 마사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하는 종아리 마사지. 편안한 자세로 하루 10분만 주물러줘도 몸이 따뜻해지며 종아리 건강에 좋다는 사실. 집에 있는 간단한 도구로 하는 종아리 마사지.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주물러주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습관도 도움이 된답니다. 마지막 열어드릴게요. 종아리가 무겁고 피곤하다면 다리를 높게 올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교수님. 네. 저희가 여태까지 중력을 거슬러서 살았으면 맞아요. 다리를 높게 하면 다시 다리가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기가 빠지게 됩니다. 이 부기를 빠지게 하는 방법 중에 저희 혈관외과 책에 1번으로 나온 게 다리를 심장위로 올리랍니다. 그러면 굳이 마사지를 하지 않아도 다리에 있는 부기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수면을 하게 한 이유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었던 다리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종아리가 아까 말씀하신 게 말랑말랑하고 탄탄한 게 좋다고 하셨는데 말랑말랑하기만 해요. 탄탄하진 탄력이 않고. 없는데 또 네. 나이 드니까 지방도 많아지는 것 같고 요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종아리 지방 없애는 교수님? 방법. 살이야, 살. 지방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딱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방을 안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근육을 좀 유지하는 방법을 쓰는 게 그걸 보상하는 방법이니까 예. 사용할 수 있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걷기입니다. 평지를 걷는데 일정한 속도로 해서 걷게 되면 근육이 자극을 자꾸 주니까 지방이 침식하는 효과를 훨씬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단 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단 분산시켜서 조금씩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 종아리 근육을 말랑말랑하면서도 탄탄하게 유지하는 운동 몇 가지 더 배워볼게요. 이재현 박사님 앞으로 네.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네. 자, 이번에는 탄탄한 종아리 만들기입니다. 예. 자, 아까 했던 방법의 응용 방법들로 알려드릴게요. 자, 다리를 골반 넓이로 편하게 두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드러내시고요. 그대로 스쿼트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하시고요. 하실 수 있는 분은 흐드러드는데요? 뒤꿈치를 내렸다 올렸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머머. 셋, 묘기인가요? 넷, 다섯. 일어나시고요. 동작이 이상한데? 굉장히 힘들죠. 힘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네. 한 가지 방법 더 알려드릴게요. 네. 다리를 모으신 상태에서 네. 양쪽 무릎을 굽히시고요. 아우. 그럼 종아리 뒤쪽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죠? 네, 네. 자, 뒤꿈치를 들었다가 오. 다리를 쭉 펴 올리시고 그대로 다시 뒤꿈치를 내려놓으시면 되세요. 반대 방향으로 해볼게요. 뒤꿈치를 먼저 들고 무릎을 굽혔다가 뒤꿈치를 내리고 어. 펴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이건 좀 굽히고, 낫다. 들고 펴고 어. 내리고 올리고 구부리고 굽히고, 구부리고 내리고 서고. 펴고 그렇죠. 어. 이 방법들을 해주시면은요 우리 겉에 있는 비복근과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까지 골고루 강화시키실 수가 근데 있습니다. 그런 거 동작이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하는 거 힘드네. 네. 어른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실 첫 것 번째 같은데요. 네, 위험할 것 어려우신 같기도 분들은요 하고.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알려드릴게요. 네.
스쿼트를 깊게 하지 마시고요. 네. 가볍게만 하프 스쿼트로 네. 해주시면 조금만 되고요. 내려가고. 나는 그래도 무릎이 좀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살짝 기대셔서 하시면 무릎의 하중이 줄기 때문에 편안하게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의자 붙잡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위험하죠. 자, 마지막 동작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이거는 평소에 발목이 좀 좋지 않다. 나는 발목이 평소에 많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심스럽게 네. 해주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다리를 들어서 발가락 5개를 넓게 펴시고 네.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바닥에 꼭 붙여놓으신 상태에서 네. 뒤꿈치로 천천히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원. 둘, 이런 방법이 발가락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발가락이. 네. 하실 수 있으면은 원을 조금 더 크게. 크게. 둘, 셋. 반대 방향으로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발가락을 붙이고. 넷. 그쵸. 네. 5. 좋아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종아리 뒤쪽뿐만이 아니라 옆쪽까지 다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전신 만만치가 운동. 않네요. 그렇죠. 이렇게 골고루 해주시면 걸을 때 발목에 힘도 네. 좀 들어가고 네. 종아리도 탄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탄탄해졌네요. 네, 잘 배웠습니다. 자리로 모실게요.